오늘 살펴볼 내용은 경제학에서 신뢰성 혁명이라는 그런 움직임과 또 이로 인한 머신러닝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뢰성 혁명, credibility revolution이라는 이런 개념은 실증적인 연구 결과에 신뢰성을 높이려는 이런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증 연구 결과의 품질을 높이고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식별을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중심의 연구 설계를 하고 모형이 전제하고 있는 가정보다는 연구 방법론의 설계를 더욱 중요시합니다. 특히 인가 추론을 강조를 하는데 정책 효과, 여기서 정책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효과뿐만 아닙니다. 다른 다양한 의사결정의 효과를 정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정책 효과를 명백히 구분해서 분명하게 찾아내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실증적인 근거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연구하려는 그런 목표를 해석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신뢰성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 혁명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동안에 계량경제학이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마는 통제되지 않은 상관관계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떤 연구 결과에 재현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형 선택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자의성이 개재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리머라든지 라론데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존의 계량경제학의 연구 방법론을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투명성을 강조를 하고 또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우리 사회에서 얻는 데이터가 그냥 얻어지는 이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험적 또는 준실험적인 이런 설계에서 그동안 도외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를 이용을 하더라도 실험적, 준실험적 설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 결과에 신뢰성을 높이자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신뢰성 혁명에 있어서 중심 인물들은 2021년 데이비드 카드와 조슈아 앵그리스트 그리고 귀도 인벤스라는 이 세 명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부각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연구 설계를 통한 인과관계의 식별을 매우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앵그리스트와 퓨시케는 이런 현상을 신뢰성 혁명, credibility revolution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신뢰성 혁명이라는 용어가 이제 보편화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스티븐 레비트라는 사람은 괴짜 경제학이라는 이런 경제학 책을 저술을 함으로써 바로 이러한 신뢰성 혁명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산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귀도 인벤스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귀도 인벤스의 부인 수잔 에시라고 하는 이 사람은 특히 경제학자로서 머신러닝 분야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부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출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데이비드 카드, 조슈아 앵그리스트 앤드 귀도 인벤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앵그리스트와 퓨셰케, 대체로 해롭지 않은 계량경제학이라는 이런 책을 쓴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양반입니다. 그 이외에 방금 말했던 레비트는 이 프리크노믹스라고 해서 괴짜 경제학을 저술을 해서 바로 신뢰성 혁명을 대중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뢰성 혁명에 있어서는 연구 설계의 변화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여기에서 드디어 인과 추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량경제학에서 그동안 다뤄온 내용은 인과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절 인퍼런스라는 이러한 새로운 분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중심에 접근을 하게 되고 또 실험에 가까운 분석 환경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연실험이라든지 준실험적 설계라는 이런 용어들을 자주 접하게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신뢰성 혁명에 있어서 연구 설계의 변화에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과관계의 효과를 정확하게 검증하기는 이런 과정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과추론,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익숙한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작위 대조 실험이라든지 차이의 차이, difference in difference라든지 도구 변수, instrumental variable이라든지 회귀 불연속 설계라든지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대표적인 인과추론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이 계량 경제학에서도 더미 변수를 이용을 해서 잘 성공적으로 분석을 했었습니다만은 인과추론에 들어오면서 연구 방법의 설계가 달라지면서 좀 더 은밀한 이런 분석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뢰성 혁명에 있어서도 한계와 또는 다양한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 방법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연구 방법론을 동원하기 쉬운 주제에 대해서만 연구가 집중된다든지 중요하지만은 연구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은 배제된다든지 그러므로 인해서 점점 더 특이하거나 기이한 연구 설계만을 추구를 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이상한 것들에만 집중하는 이런 현상들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부 타당성의 문제인데 결과가 과연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을까? 특정 상황에서만 타당할 수도 있다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현성의 위기, 출판 편향이라는 이런 용어가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신뢰성 혁명에 의해서 동원된 방법론들이 어쩌면은 특정한 성향을 가진 이런 연구 결과만 리포팅이 된다든지 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구만이 출판이 되는 이런 출판 편향의 가능성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머신러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뢰성 혁명은 연구 설계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바로 머신러닝에서 개발된 다양한 이런 테크닉들이 바로 연구 설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머신러닝이 강조하는 예측 능력이라든지 또는 비선형 관계의 모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순수한 데이터뿐만 아니고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이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도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계량 경제학에서도 중요한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또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서 변수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위대로 변수를 선택하는 이러한 다양한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보통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게 됩니다만은 머신러닝에 있어서 특성, features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량 경제학에서 변수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features를 선택하고 중요성을 평가하는 이런 머신러닝의 기법들이 계량 경제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이 경제학 분야의 신뢰성 혁명에 주는 기여라고 하면은 인과추론을 보다 은밀하고 분석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과추론을 가능하게 했다. 그 다음에는 상당히 모형 선택에 있어서 자의성이 게재될 수 있는 부분들을 모형 선택을 자동화해서 다양한 모형을 동원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려는 데이터에 가장 적절한 모형을 자동적으로 선택하는 이런 기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과 인과관계를 융합한다든지 또는 다양한 새로운 방법을 경제학 분야에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머신러닝이 계량 경제학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량 경제학과 머신러닝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예측이라든지 인과관계의 분석을 보다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또 해석과 또 설명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는 방법론에 따라서 테크닉에서 기인하는 이런 바이어스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또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품질을 어떻게 높일 거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머신러닝에서 자주 다루는 explanatory data analysis 이런 것들이 바로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이런 방법론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통적인 계량 경제학과 통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연구 설계를 유지를 해야 되겠고 또 머신러닝의 다양한
이런 기법들을 보완적 도구로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계량경제학과 머신러닝, 인과추론,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것은 아주 잘 융화가 되어서 계량경제학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면 계량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초라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